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50만 명의 표심 향배가 드러날 더불어민주당 2차 선거인단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본선 직행과 이낙연 전 대표의 결선 투표 성사 여부 등 2차 슈퍼위크는 사실상 민주당 경선 판세를 가를 최대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보도 이성각 기자입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온라인과 ARS 투표에 참여하는 민주당의 2차 선거인단은 모두 49만 6,300여 명. 남은 민주당 경선 일정 가운데 최대 규모인 만큼 투표 결과가 경선 판세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반 이상 득표로 본선 직행을 노리는 이재명 후보와 사실상 마지막 반전 기회를 잡아야 하는 이낙연 후보 모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이슈를 국민의힘 게이트로 국면 전환하면서 의혹 해명과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등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이재명이 다 설계하고 다 이재명이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서 번복하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들은 최근 여론조사의 지지율 상승세가 반영되길 기대하면서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도 2차 선거인단 결과가 발표되는 날 경선이 열리는 인천을 찾아 안심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금 없는 후보, 안심되는 후보, 확장성을 가진 후보, 미래 비전을 갖춘 후보를 세워주십시오. 결선 투표로 가도록 결단해 주십시오. 사실상 민주당 대선 경선의 분기점이 될 2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양측의 막판 표심 잡기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출산율 감소 등으로 광주 지역 상당수 병설 유치원이 원화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기야 광주시 교육청이 원화가 10명 미만인 병설 유치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학부모 등이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병설 유치원입니다. 전체 원화 5명 가운데 1명이 결석을 해 4명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급당 원화 수가 10명 미만인 병설 유치원은 지난해 17곳에서 올해는 29곳으로 늘었습니다. 광주 지역 병설 유치원 가운데 한 학급만 있는 곳은 49% 남짓으로 대구와 울산, 대전 등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올해 병설 유치원 충원율이 60%까지 떨어지자 광주시 교육청이 병설 유치원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 12개원을 4개로 하는데 이걸 이제 시범을 삼아서 지금 이것도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 오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병설 유치원 124곳을 68곳으로 줄여 유아 공교육의 규모화와 내실을 다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구조화 대상 유치원의 일부 학부모 등은 원거리 통합과 일방적 통합 추진 등의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고하거나 교직원들의 요구사항들도 그냥 형식적인 어떤 절차로서 여기면서 진행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계 일부에서는 단순하게 병설 유치원의 원화 수를 기준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것이 해답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무지구에 애들이 없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없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유아 공교육 인프라인 병설 유치원의 사실상 존폐를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재구조화의 기준과 운영 방안 등을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장기적으로 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32명이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에는 초등학생 2명과 고등학생 1명이 포함돼 방역당국이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 3곳에서 접촉자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했거나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던 광주 한 대학병원의 돌파 감염과 관련해서도 환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담양에서 초등학생 남매 등 일가족 4명이 확진되는 등 여수와 담양을 중심으로 7개 시군에서 모두 24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신고가 9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열과 오한 등으로 부작용을 신고한 사람은 지금까지 모두 9,3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보상 신청을 한 접종자는 385명, 보상이 결정된 사람은 신청자 대비 13%인 5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백신 접종 뒤 사망한 경우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아 보상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례 화엄사에는 통일신라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보 35호 사사자 3층 석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석탑이 기울고 균열이 발견돼 보수 작업에 들어갔고 5년 만에 1200년 역사의 석조 문화재 원래 모습이 다시 탄생했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마리의 사자가 머리 위로 탑을 떠받치고 있는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외형이 자랑입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석탑은 몸체가 기울고 균열과 절단이 발견돼 원형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전면 해체 보수 작업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본 모습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사사자 3층 석탑 해체 보수 작업은 역사적 가치와 원래 모습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석재를 대부분 재사용해 이루어졌습니다. 균열 부위 안에는 티타늄 소재의 가는 봉을 넣어 내구성을 강화하는 등 주요 석탑 수리 과정에서 쌓은 정교한 기술과 경험이 총동원됐고 특히 훼손된 부위는 동일한 종류의 석재를 찾아 보강했습니다. 상당히 특수한 그 화강 선로감이라는 이 석재가 있기 때문에 이 화엄사 일대에만 있는 이 돌을 현지 조사를 수개월 동안 거쳐서 어렵게 구해서 1200년 역사를 간직한 사사자 석탑이 원래 모습을 되찾으면서 국내 석조 문화재와 불교 미술 연구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불사 회양을 통해서 화엄사는 한국북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전통문화 사찰이자 국민의 쉼터로 자리 잡아서 사사자 3층 석탑 회양식을 연 화엄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사흘 동안 이를 기념하는 문화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첫 차인 캐스퍼 전용 전시관이 광주시청과 유스퀘어 등 전국 30곳에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전 계약을 받은 결과 올해 생산량 12,000대 배에 육박하는 23,700여 대가 예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사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과 확산을 위해서 각 기관에서도 공용 차량으로 캐스퍼 구입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흐린 하늘로 시작했던 한 주였는데요. 오늘부터는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과 함께 낮 동안에는 늦더위도 찾아오겠는데요. 광주가 한낮 기온 29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밤 사이에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30도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6도, 순천과 구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7도, 영암과 강진 29도, 장흥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5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청명한 가을 하늘 볼 수 있겠고요. 낮 기온이 28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가을쌀 공급 과잉이 우려돼 전남도가 정부의 시장 격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1만 톤 증가한 382만 톤이 예상되는 데 반해 국민들의 쌀 소비량은 내년에 354만 톤에 불과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 격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남도는 올해 정부의 미국 수급 안정 대책에 과잉 물량 28만 톤과 넷 정부 매입 물량을 격리 조치해서 시장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소비 둔화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완도 전복 판매 실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완도군이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전복 판매업체들의 매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우체국 택배 건수가 지난해 추석 대비 48%가 늘어난 21만 3,800여 건에 이르렀고 인터넷 쇼핑몰 완도군 이숍의 판매량도 2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완도군은 대형 전복의 가격이 1년 전보다 8에서 14%가 올라 매출과 수익 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규 대출한 신혼부부에 한정했던 것을 대출 연장자까지 포함해서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부부로 확대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자녀 수에 따라서 대출 이자의 0.5%에서 1%를 광주시가 지원합니다. 후방 지역에 매설된 지뢰 제거를 촉구하는 민관 합동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나주시 민관 공동회, 금성산위원회와 녹색연합 등은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군사시설 주변에 매설된 전국 지뢰 현황 등을 함께 공유하고 내년 대선 국정과제 채택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